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은 교습소 공부방 학원을 운영할 때 절대 이런 학생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14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도대체 어떤 학생들은 받으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봤거든요. 메모를 해보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떤 학생을 받았을 때 제일 후회가 많이 되었냐면 지인의 자녀를 받았을 때 후회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지인이 아니고 아주 친한 사이가 아주 각별한 지인의 학생들을 받았을 때 참 곤란하고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랑 가장 친한 지인, 가족은 웬만하면 피해서 학생을 받으면 좀 스트레스를 덜하고 공부방을 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부방을 운영을 했을 때 지인, 그것도 아주 친한, 그리고 가족, 내 자식 등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도 상대를 잘 알고 있고 상대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 긴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숙제 또한 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통 어느 학원에서는 매일 오는 학원이고 매일 오는 교습소고 매일 오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숙제를 안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원에 매일 다니는데 숙제를 안 하는 아이와 학원을 매일 다니는데 숙제를 하는 아이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폭이 그 깊이가 엄청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오는 학원일지라도 소정의 숙제라도 어느 정도 분량을 줘야 되고 아이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서 또는 아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숙제를 조정해서 줘야지만 아이의 실력을 한층 높일 수 있고 깊이 있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면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깊이 있는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래, 1년을 다녔는데 내가 숙제를 잘해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꾸준히 했을 때 그 아이와 1년을 매일 다니는데 숙제를 하지 않고 오는 아이는 정말 그 깊이와 폭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랬을 때 지인의 자녀는 또는 지인의 학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릴렉스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케어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한테 숙제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긴장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학부모가 받쳐주지 않고 그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으로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각별히 친한 지인의 자녀와 내 자녀를 가르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나하고 아주 친한 친분이 있는 자녀를 받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지를 노린다입니다. 그 학부모도 그 학생도 그 선생님의 여지를 여전히 노리고 파고들어서 어느덧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라면 자기 학원만의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잖아요.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의 자습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숙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정한 규율의 여지를 노려서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3시에 수업을 시작하겠다 해서 3시에서 4시까지 수업을 하고 4시에서 5시까지는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원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된 규율을 정했는데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시간을 항상 지키지 않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 오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또 빨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 5회 오는 아이라면
보강도 따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해줘야 할 분량이 이만큼이면 그 아이가 먹고 간 건 요만큼밖에 못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에 세월이 갔을 때 이 손해 부분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큰 벽이 깊이가 쌓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책임으로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독박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한 지인일수록 또는 가족일수록 내 자녀일수록 이런 학생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친한 지인의 자녀를, 학부모를 내 학생으로 받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강한 피드백이 힘듭니다. 그 학부모와 가장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지인에 대해서 사정을,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의 집안과 집안끼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잘못했거나 숙제를 안 해왔거나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피드백을 줘서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자각하고 내 아이를 잘 관리하고 케어해서 보완해서 학원에 보내줬을 때 그 아이를 또 다독여 가면서 또 끌어가면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지인의 사이가 점점 나빠질까 봐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피드백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한 피드백이 좀 어려워서 뺑 돌려서 얘기하거나 부드럽게 좀 돌려서 얘기하면 이 학부모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맨날 그 상태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강하게 얘기하려다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좀 좋게, 부드럽게 뺑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그 상태로만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아이를 관리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정말 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진짜 지인의 사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속 터집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속 터져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안 되는 학생은 공부반 선생님 혼자 끌고 가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부반 선생님과 학부모를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학생을 잘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기투합이 안 돼요. 반쪽짜리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항상 제자리, 그 자리가 있는 거죠. 정말 속 터집니다. 그리고 자꾸 지인은 자기의 사소한 그런 개인 사정으로 결석도 많고 숙제도 안 해오고 자주 빨리 가기도 하고 이런 변수를 자꾸 이 변수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단칼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다 보면 정말 내 몫이 너무 커지고 내 부담감이 너무 커져요. 왜 자꾸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그냥 강하게 피드백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그냥 내가 정한 그 규율에 내가 정한 그 규칙에 어우러져서 함께 아이를 잘 끌어가면 정말 그것만큼 효율적이고 그것만큼 효과가 높은 교육이 없을 텐데 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부모만 좀 인지하고 자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 아이를 잘 끌어간다면 모르는 아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실력도 높고 훨씬 아이를 끌어가기가 편할 텐데 지인은 자녀를 보내놓고 일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잘해주겠지, 뭐 잘 가르치겠지, 내가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돈만 주고 아이만 보내놓고 일도 신경 안 쓰는 그런 학부모, 그런 지인의 학부모를 보면 정말 속 터지고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난감합니다. 내 사심이 막 올라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많이 노력합니다. 성질을 좀 죽여야지. 그리고 가장 친한 지인을 나의 학생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가 지인의 그 가정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한 수강료를
참 말하기가 곤란하고 수업 시간에 간간히 아이 교재를 미리 사서 아이한테 줄 때도 있고 복사본을 떠서 재본값이라든지 복사비를 받을 수도 없고 참 이런 금전적인 얘기 하는 게 참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매달 수강료가 꾸준히 자동이체를 해서 수강료가 매일 꾸준히 들어온다면 내가 그거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도 생활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밀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수강료가 이월이 됐을 때 미납한 수강료를 다 깨놓고 학부모한테 말하기도 참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아, 참. 그래서 정말 지인의 잘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의 학부모는 이래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강료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재비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금전적인 이야기를 톡 깨놓고 얘기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강료 같은 경우 꺼낼 때도 굉장히 내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말을 꺼내니까 참 이런 관계가 정말 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힘들다. 살기 힘드네. 사람 노릇하기 힘들고 좋은 사람 노릇하기 힘드네요. 아유 참네.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지인의 학생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의 5번째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안과 집안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 집안의 속속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편을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서로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더더욱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담감이 훨씬 커요. 지인의 학부모가 나의 그런 교육 철학과 그런 공부방의 그런 규율이라든지 선생님의 피드백을 잘 따라서 준다면 그 지인의 자녀를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실력 높고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데 공부반 선생님의 그런 교육 철학을 따라주지 않고 서로 피드백이 없고 서로 의기투합이 안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완전히 독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안 따라줘. 지인이라고 긴장 안 해? 열심히 하지도 않아? 숙제도 해오지 않아? 수업 때도 엉망이야? 수업 시간에 계속 늦게 와? 그리고 무슨 일 있다고 자꾸 빠져? 무슨 일 있다고 일찍 가? 아,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자꾸 내 사심이 올라오는데, 아,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장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몰입도가 가장 심해진 것 같습니다. 공부방 14년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정말 이런 지인, 친한 지인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많이 커터를 했었거든요. 친한 지인이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정말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이 커트하고 많이 사절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경우 또 내가 그때 그 경험들을 잠깐 깜빡 잊어버리고 학생을 받았어. 나의 실수. 내 경험상 내가 가져온 통계상 지인의 자녀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 거절을 못하고 받아버렸네? 독박 쓰게 생겼네? 이런 경우 간혹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한 번씩 저의 뒤통수를 치면서 내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깜빡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내가 문제지 하면서 나를 질타해 보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인의 자녀 끝까지, 그 지인의 자녀가 나가기 전까지, 그 지인의 학부모가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또 그 자녀가 난 더 이상 이 공부방에 못 다니겠어. 엄마 나 그 학원 좀 끊어줘라고 떼를 써가지고 내 학원을 끊기 전까진 공부방 선생님의 독박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웃음 나와. 내 경험이 너무 드러나고 내 사심이 너무 드러나서 자꾸 웃음이 나오네. 여러분들은 이런 독박 교육 없으시나요? 정말 사람이 좀 영특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있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공부방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만 가르칠 줄만 알지, 아이들을 잘 지켜볼 줄만 알지, 아이들을 잘 리더하고 끌어줄 줄만 알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통계를 잠시 착각하고 독박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저희가 모든 아이들을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받아서 다 똑같이 교육하고 다 똑같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되지만 이런 친한 지인의 자녀라면 웬만하면 거절하시고 내가 도움이 될 다른 제안이나 다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지라도 이런 학생 받으면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이 닥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지인의 학부모가 공부방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공부방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규율, 수칙을 잘 지켜주고 그 아이만 잘 케어해주고 리더해주고 숙제를 해올 수 있게끔만 그 학부모가 잘 해준다면 이런 지인의 자녀라면 충분히 받아서 수업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성장하고 그 아이가 더 발전하고 성숙했을 때 오히려 그 학부모와 그 공부방 선생님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끈끈한 사이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친한 지인의 학부모가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주지 않고 이 공부방의 수칙이나 규율에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여지를 노리고 들어오고 그 자녀를 케어해주지 못하고 그 자녀의 숙제 관리해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실력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을 가지는 친한 지인의 학부모라면 둘의 관계는 멀리 38선을 그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나 나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지인의 자녀로 인해서 이 38선이 그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혼자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친한 지인의 학부모의 자녀라면 또는 가족이라면 또는 내 자녀라면 될 수 있으면 거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4년에 공부방을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 이런 상황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공기는 참 쌀쌀하지만 햇살이 참 따스한 봄날 같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긍정의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 가지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화이팅!